자, 저희가 제작진이 재미있는 저희가 네. 짤이라 그러죠.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예. 조국 씨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시위를 했어요. 윤석열 이 대통령의 비례정당. 예. 비례정당이죠. 임기가 3년은 너무 길다 하면서 저거를 직접 만든 저거를 갖고 나와서 저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정의가 변비에 걸렸다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가 변비에 걸린 것처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설쳐되는 걸 지나서 지금 저 선거에 나오고 그걸 또 찍겠다는 사람이 네. 20%씩 되고 있는 나라 네. 아닙니까? 네. 네, 재밌는 나라예요. 아주 재밌는 나라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건 아니잖아. 지금 당신 지난주에 당신 딸도 입시 비리로 지금 1,000만 원. 벌금 선고 받았는데 네. 당신 얘기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 얘기는 입 싹 씻고 있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저희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꿨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우리 제작진의 네. 특수 기술입니다. 네, 우리가 특수 기술로 바꿨습니다. 이런 거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앞으로 남은 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반대로 조국 징역 2년이 지금 선고가 되는데요. 2심까지 그것도. 저는 2년은 너무 짧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패러디입니다. 네. 이거는 정확히 아까 만들었던 처음에 만들어 있던 3년은 너무 길다. 요거를 저희가 싹 바꿔갖고 징역 2년은 너무 짧다. 여러분 요거 사진 찍으셔갖고 아시는 분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럼 되게 시원해할 것 같아. 2장 다 같이 붙인 사진 혹시 있습니까? 보여주시면. 네. 수정 요망. 자. 예. 네. 자, 워낙 이제 조국이 뻔뻔스럽고 네. 본인의 범죄나 그리고 조국 신당에 또 전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네. 뭐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네. 하필 또 거기로 또 모여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의혹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 네.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이 저렇게 3년은 너무 길다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당신 형 받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심정을 네. 저 그림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2년은 너무 짧다. 저희 생각입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까요? 예.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조국 2년은 너무 짧다 당을 만든 것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저런 정당 만들어서 세금 쓰고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 생각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뭐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많이 네. 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네. 사진 아까 오래 띄워드렸으니까요. 방송 끝나고 나면 그거 카메라를 한번 찰칵 찍으셔갖고 공유해 주셔도 좋겠어요. 자, 지금 우리 댓글에 조국 범죄단 코미디 하냐 뭐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이번에 뭐 야권이 조국이 엄청 선전을 해서 네. 범야권이 과반 이상을 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막 이런 우울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조국이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지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네. 정말 극적으로는 이재명 당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선전하지만 결국 비례 거의 못 갖고 오고 네. 비례의 상당수를 조국이 가져간다. 네. 이러면은 사실은 조국이 나중에 대선 후보로도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 자기를 그렇죠. 위협하는 그렇죠. 세력으로 그렇죠. 커질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조국 이 현상을 네. 사실 우리가 조국 본인도 이거를 뭐 잘이라는 표현은 그러지만 어쨌든 선동을 잘해서 돌파를 해서 지지를 끌어올리긴 했는데요. 이재명 효과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약간 이제 좀 쓴소리를 하자 그러면은 네. 우리가 조국 소멸론을 네. 좀 기대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맞아요. 유권자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감인 거죠. 네. 맞아요. 조국이 범죄자 일가족이고 거기에서 선동하고 주도했던 역할을 했었고 네. 징역 2년을 받았으니까 설마 유권자들이 조국한테 투표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국힘 쪽에서는 네. 대응을 하지 않고 네. 스스로 이제 자승자박해서 소멸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무대응을 했던 게 좀 네. 패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게 조국 그게 이제 초기에 네. 조국이 했던 과거의 조국 사태, 조국의 조국의 늪 이걸 리마인드를 한번 해줬어야 돼요. 근데 네. 그 실기하는 바람에 2월부터 이제 창당하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실기가 이렇게 좀 약간 우리가 이제 지금 조국의 혁신당이 커지게 된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근데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약간 조국 당은 네. 국힘이 어떻게 대응했어도 이 정도로 상당히 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냐면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야, 봐. 결국 죄 지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 안 뽑아. 라는 하나의 교훈이 나왔잖아요. 그때 조국과 이재명을 지지했던 깨시민들이 멘붕이 왔어요. 왜 내 선택이 틀렸지? 네. 왜 내가 지지했던 조국이 아니라 그러지? 왜 내가 지지했던 이재명님이 떨어졌지? 라고 하면서 솔직히 지난 2년 동안 깨시민들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람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이른바 깨시민들이 이 상황이 달라졌으면 국민들은 네. 정말 범죄자를 치료하고 정의를 원하는구나를 깨닫기는커녕 네. 저놈들이 나쁜 짓을 해갖고 우리 이재명님과 조국님이 위기에 빠졌는데 근데 조국이 당을 만들어서 지지율이 조금 생기니까 나는 틀리지 않았어. 네. 확신을 갖게 되는 나 거예요. 틀리지 네. 않았어. 나 죽지 않았어. 저는 오히려 조국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이 나 죽지 않았어. 나 틀리지 않았어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광적으로 여기 몰려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불과 3주 전면 그 민주당 친명 행사 친명 행사가 아니라 친명 횡재 네. 비명 행사 공천을 하면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마음적으로 네. 서운함을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투표 안 할래라는 생각까지도 네.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상당수 네. 발생했다고 그게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국이 하필 그 시기에 네. 딱 나타나 주면서 대안적인 요소처럼 마치 부각을 네.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로 결집을 일으켜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우리 국민의 미래나 이래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민주당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지금 20대들이 조국 현상에 대해서 어이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쵸. 분노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20대 분들이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키보드로 화만 내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 선거 패턴을 보면 이렇습니다. 2030 세대의 투표하는 비율이요. 네. 이제 유권자 수가요. 유권자 수가. 한 30% 됩니다. 네. 그리고 4050이 38%, 5060이 32% 돼요. 네. 그러니까 크게 차이 안 나는 거죠. 30%, 38%, 32%예요. 근데 실제 투표장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면 차이 팍 나요. 20, 네. 30대가 투표를 많이 안 하는군요. 그죠. 4050하고 예. 6080은 각각 40% 언저리예요. 네. 아까 말한 투표율이. 투표율이. 근데 2030은요. 거기에 절반이 21%예요. 근데 조국 신당 그러니까 같은 이게 경우 그러니까 4050과 예. 6080의 이 대결에서 2030 세대가 어디를 투표하느냐, 투표장에 네. 얼마나 가느냐가 이게 판가름을 내버리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캐스팅 보트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20대들 분노한 20대들이 분노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네. 분노를 몸으로 행동해 줘야 돼요. 맞아요. 투표장에 오고 왜 우리가 조국 혁신당 같은 그런 분들이 원내에 들어오면 안 되는지를 네. 열심히 알리고 같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꼭 그러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조국은 후보로 나오기 힘들어요. 지금 병역도 있지만 입시 네. 비리잖아요. 네네. 자녀 입시 비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20대는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실제 어디 여론조사에서는 네네. 20대 빵 나왔죠. 빵이 빵. 나온 예. 그 설문조사도 예.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설문조사는 빵 나오지만 네. 그게 투표하러 오지 않으면 아무런 현실적 그렇죠.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없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자, 하여튼 반면에 다른 진영 네. 다른 진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너무너무 결집하고 있습니다. 탄핵 얘기까지 하면서. 맞아요. 저 이거 그렇죠. 깜짝 네네. 놀랐습니다. 보여주실 거죠? 촛불 행동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촛불 행동. 그 주말마다 광화문 나와가지고 그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하다 집회를 맨날 했던 세력들. 예. 그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저렇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 후보한 이거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입 후보한 후보들한테 내가 국회에 약속을 가면은 해달라. 탄핵 발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걸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단이 가관입니다. 명단도 좀 나왔나요? 명단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페이스북 촛불 행동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 공개된 거거든요. 이렇게 촛불 행동이라고 발표를 해서 발표하는 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광주 쪽에 민영배
뭐 그다음에 아 나오네요. 예, 박균택 검사 네, 출신이죠. 네, 이재명의 네, 변호사의 네. 박균택 그리고 민영배 의원 그것도 뭐 여러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고 있죠. 저분들이 정준호 정확히 예. 좀 읽어주시죠. 정확히 정준호. 읽을까요? 네. 그다음에 김진숙인가요? 네, 전진숙, 아, 전진숙. 예. 네네. 그 광주 광산의 민영배, 박균태, 북구 가불의 정준호, 전진숙, 그리고 광주 돈낭구의 김미화, 북구의 김주업 이렇게 6명이 광주에서 냈고 서울에서도 경기 지역 보겠습니다. 경기 지역 볼까요? 네. 경기 지역에서는 자 김준영, 수원의 김준혁, 네. 그리고 안산의 양문석, 그리고 막말 양문석. 막말 네, 양문석, 막말. 용인의 이상식, 그리고 그 천공 누설 부성찬 그 허위였죠. 허위였죠. 네. 누설이 아니고. 예. 예. 허위 발언, 허위 발언이죠. 허위 네. 발언했던 천공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여주 양평의 최재관. 네. 이런 요 사람들이- 사람들 기억을 하시면 네.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국회의원 되면은 윤석열 탄핵안 발의하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주겠다 이거 아닌가요? 또 있습니다. 예. 예. 다 읽을까요? 한번. 네, 네. 예. 비례대표도 있습니다. 비례대표들도 있죠. 네.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로 나온 3명, 백혜숙, 임미애, 조원희 비례대표 3명이 있고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까지. 황운하도 내가 가면은 탄핵 발의를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촛불 행동이 선거에 개입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심지어는 그 노무현 사위 곽상원 종로 후보죠. 곽상원. 예. 네네. 곽상원 씨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나보고 예. 곽상원 워딩이 이겁니다. 나보고 국회의원에 꼭 당선돼서 윤 대통령 탄핵해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탄핵은 법적인 절차라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국민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 뭐 국민 여론이 이제 그런 여론도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가정이지만 탄핵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데 국회의원이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일 것이고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추진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사슬이 되겠지요라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서도 또 간을 보고 있는 비겁한 이 발언을 그렇죠. 제가 지금 그렇죠. 소개를 아주 네. 해드렸는데 아주 교묘하게 네. 빠져나간 국을 만들면서 네. 얘기를 하네요. 네, 저는 네. 정말 이것도 하나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었다면 만들었을 텐데요. 네. 곽상원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얘기하지 말고 과거에 탄핵 당했다가 살아난 장인 장인. 명의나 좀 챙기셔. 예? 양문석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명예를 개패듯이 바닥에 떨어뜨려도 자기 지금 공천 날아갈까 봐 그것 때문에 뭐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문제가 그쵸. 있지는 않아요라고 그렇게 타협해놓고 나서 네. 뭔 또 저 탄핵을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국회에서 탄핵이 되려면 제재권 과반수가 발의하고 3분의 2가 네. 그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핵 조지선이 찬성해야 되잖아요. 100석이라 그러죠. 그래서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자꾸 이거를 사실은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이렇게 탄핵을 전제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처음 봅니다. 네. 그리고 탄핵을 이렇게 입에 올리는 것도 탄핵이라면 쉬운 말도 아닌데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입에 올리는데 그거 조국이었거든요. 계속 200석 얘기하고 네. 그 선거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고 선거를 본질을 훼손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도 실종이 정책은 다 되고요. 실종됐어요. 민생도 실종되고 오로지 조국 같은 경우는 본인 보복심, 그쵸. 본인 형 받은 거에 보복심 이 정도 말할 것도 없고요. 복수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다 찢어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네. 정치를 하면서 네, 네, 네. 나라를 지금 또 탄핵 사태를 야기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회오리가 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획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네. 총선에 이렇게 개입해 들어올 줄은 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할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한 거죠. 네. 그쵸. 사실은 네. 보수의 가장 강력한 패착은 조국이 이 정도일지 몰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네. 공지영 씨도 그 말했죠. 네. 조국이 설마 그 정도까지는 몰랐다. 네. 예, 예. 다들 우리는 똑같이 조국의 생각하죠. 바닥을 알지 못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더 내려갈 바닥이 있고요. 네. 그곳은 네. 더 컴컴하고 어둡습니다. 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맞습니다. 조국이
이런 편말을 들기를 저는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저 너무 이거 사랑하고 있는 거. 아 편만. 네, 조국이 조국 예. 3년은 너무 길다. 예. 우리가 만든 피켓은 이겁니다. 당신의 징역 2년은 너무 짧아요. 짧다.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아요. 오늘 진짜 그래픽도 많이 만들고 이랬는데 진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슈퍼챗 성원도 많이 보내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이준호 위원께서 네. 국민의 미래 대변인 대변인으로. 되신 거를 축하해 주시는 아 그런 그런- 성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기쁘듯이. 네.